시크릿의 경우는 통증 없이 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처치료서 마취형 표면 마취하는 방법이나 표면 마취를 아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면 마취를 잘하는 거는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충분히 잘 마취된 경우는 충분한 양의 시술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환자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붓을 이용해서 바르는데 헤어라인까지 꼼꼼하게 바르는 거, 헤어라인 바르는 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꼼꼼하게 바르도록 하시고, 눈두덩이는 이제 젊은 사람의 경우는 눈두덩이 마취가 필요 없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눈두덩이 마취 조금 하는 거 보여주세요. 눈두덩이로도 마취를 하게 되고, 눈 밑주름이나 눈가주름이 있는 경우는 아주 가깝게 마취를 꼼꼼하게 하고, 특히 이제 코 부위는 마취 연고가 잘 안 발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코 부위도 좀 듬뿍 발라서 모공 치료 시에 코가 안 아프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중 부위도 많이 아파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마취를 잘 해야 되고요. 리프팅을 위해서는 목과 그 얼굴의 경계 부위, 그리고 귀 밑에 부위까지 충분히 잘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마취 연고를 다 도포한 후에는 랩을 이용해서 마취 연고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감싸주는 게 중요합니다. 외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실 때 이제 코 부위가 이게 눌리면서 코 끝 부위가 그 마취 연고가 없어지지 않도록 조금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눈가 배려 필요합니다. 이 부위는 좀 찢어서 환자가 좀 편하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잘 감싸준 다음에 기다리게 됩니다. 마취 시간은 보통 30분 정도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40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30분 뒤에 와서 환자가 어느 정도 마취가 되는지, 얼얼한지 여러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취 연고를 바른 지 30분이 지나게 되면은 환자한테 잘 마취되는지 마취 상태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어때요? 입이 얼얼한가요? 네, 얼얼하시구나. 이렇게 마취가 잘 되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일부 덜 발린 부위에 눈 주위랑 코 부위를 조금만 더 덧바른 다음에 러빙을 한번 더 실시하는 것이 환자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통증을 줄임으로 인해서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바르고, 자, 러빙 막 문질러 주세요. 그 인중 사이, 목 부위 이런 거 러빙하는 거. 러빙을 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게 됩니다. 러빙 후에는 5분 뒤에 대개 시술을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5분 뒤에 시작하는 걸 환자한테 알리고, 5분 뒤에 직원이 마취 연고를 지워야 되는 거. 마취 연고는 아주 깨끗하게 남아있는 게 없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시술 시에 팁이 미끄러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니들의 오염을 시켜서 시술의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취 연고 제거는
열심히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마의 경우는 대개 인텐시티 40, 인가 시간 50으로 0.8mm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프세요? 괜찮아요? 중간에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팁은 적어도 2분의 1은 오버랩을 해야지 원패스가 되는 거는 팁에 어떤 나오는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2분의 1 이상 오버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얼굴 전체를 시술할 수 있게 되고요. 괜찮죠? 중간에 흉터 부위나 모공이 넓은 부위, 그리고 주름이 나오게 되면 그 부위는 2번 연속 샷을 쏘면 되는데,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마에 40에 50으로 시술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환자가 RF 에너지에 반응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빨개지지 않다가 빨개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가장 적절한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니들 주변에 부어오르면서 빨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의 반 정도 크기를 한 다음에 펫비오와 같은 솔루션을 도포를 하고, 이유는 그 사이에 니들을 통해서 흡수되는 구멍이 막히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버랩을 해가면서 이렇게 되고요. 중간에 여기 주름이 만약에 있을 경우라고 치면은 주름 부위를 쫙 펴고 주름의 센터를 팁의 센터에다 맞추고 2번 연속샷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주름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 화장재 엠보싱처럼 피부가 니들 주변으로 엠보싱 모양으로 나타나는 정도가 가장 적절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가 부위와 광대 부위, 그리고 모공 있는 부위, 코, 미간 부위는 보통 1.5mm 정도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에너지 레벨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RF 인가 시간을 100으로 조정을 하고요. 뎁스를 1.5로 조정을 하고 시술을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프세요? 괜찮아요? 꼭 에너지 레벨을 바꿨을 때는 환자의 반응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시술하는 순서는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지만 본인이 편한 어떤 순서대로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순서는 이렇게 1.5mm로 놓고 쭉 돌아와서 눈가가 제일 아프기 때문에 눈가는 제일 나중에 시술하는 형태로 저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모공이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2번씩
인가하고 있고요. 두 번씩 하는 경우는 환자가 조금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도 눈 밑 주름이 살짝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름을 쫙 편 다음에 팁의 센터와 주름을 일치시킨 다음에 두 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더 봐서 좀 덜 펴진 듯 하면 한 번 정도 더 반복 시술하는 것도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눈가 주름의 경우도 보고 있으면 센터에 위치시키고 두 번 연속. 눈두덩이는 젊은 환자의 경우는 대개 시술하지 않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름이 있는 경우는 시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눈두덩이 잡아 당긴 다음에 이런 형태로 시술을 하시면 되고요. 미간에 주름이 있는 경우는 미간 주름도 확인하고 센터에다가 팁을 위치시킨 다음에 쫙 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펴지는 걸 확인하고요. 또 반대편도 이쪽입니다. 센터에 위치시키고 다음에 확인하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제대로 인가된 데하고 제대로 안 들어간 데하고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꼼꼼한 시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안 들어간 부위들은 채워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가 아프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꼼꼼한 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마 부위를 보시면 아까 많이 부어 올랐던 부분이 벌써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흉터 있네요. 눈가에 흉터 있어요. 네. 자, 이 환자의 경우는 눈가에 긁힌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 부위 시술은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긴 하지만 연속샷을 두 번 정도 씩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방향으로 시술을 해줍니다. 너무 많은 흉터를 많이 차오르기 위해서 3번 이상 하는 경우는 PIH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공 부위는 두 번 연속 샷을 하고요. 거의 브리딩이 없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스탬핑보다도 훨씬 브리딩이 적은 이유는 RF 자체가 코아귤레이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개 코의 경우는 1.5mm나 2.0mm를 깊이로 사용하는데 코의 모공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코 부위를 시술을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2회 연속 시술하시고요. 피지가 많은 환자의 경우는 이런 부위에서 피지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피지가 녹아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개 눈가 사이에 있는 콧등에 주름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시술을 하시면 되고요. 주름이 있는 부위나 모공이 넓은 부위, 특별히 많이 좋아지게 해줄 부위는
시술 중간중간에 되돌아와서 한 번씩 더 발라주는 것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팔자주름과 그 다음에 리프팅 목적 또 목주름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인텐시티는 50 정도로 높이고요. RF 인가 시간은 100 정도로 조정을 하고 뎁스는 2.5mm를 저는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작은 저는 되게 귀 주위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프세요? 괜찮아요? 리프팅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2번 연속 샷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번씩만 해서 리프팅 효과를 자연스럽게 걷어냅니다. 그래서 리프팅 목적인 경우에 귀 앞과 귀 밑 시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위를 시술하고 저는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해서 볼 쪽으로 오게 됩니다. 볼 쪽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다른 유사 장비처럼 때리듯이 시술하는 경우는 피부가 잘 안 밀려 들어가지만 이 볼 부위는 잘못하게 되면은 잘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를 잘 펴서 시술하는 게 밀려 들어가서 제대로 된 깊이로 안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팔자주름 펴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주름이 거의 없지만 팔자주름은 이렇게 팔자주름을 본 다음에 그 센터에다가 놓고 RF를 2번씩 인가하면 됩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고 2.5mm 정도로 깊이 시술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수 있으니까 환자에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30이 다 돼가면 얼굴이 살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리프팅을 시켜주는 장비로는 시크릿이 만한 장비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뼈 있는 부위에 놓고 고주포가 흐르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방금처럼 피부를 위로 당겨서 시술하고 나머지 부위는 아래로 당겨서 이렇게 시술하는 게 환자가 훨씬 좀 덜 아프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리프팅이 주목적인 경우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번 반복해서 시술하는 것이 훨씬 더 리프팅을 잘 시켜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술 시에 또는 시술 후에 펫비오와 같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제품을 발라주는 이유는 물론 효과를 배가시킬 목적도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pH나 그런 부위, 그리고 또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이 도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턱이 처진 경우나 이중턱의 경우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환자를 들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시술했던 부위랑 이어서 조금 많이 처진 경우는 2번 연속 샷을 하고요. 아닌 경우는 한 번만 원패스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대개 입주의 경우는 많이 아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너지 레벨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2나 1.5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개 이 부위도 모공이 넓은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뭐 2번 연속샷을 하게 되고요. 시술하실 때 특별히 입술에 붙여서 시술하는 거는 뭐 이득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헤르페스가 많이 생기는 부위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인중 부위는 대개 젊은 환자의 경우는 안 하게 되고, 대개 한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넘어서 주름이 생길 때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픈 부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 부위 시술은 목주름의 경우는 인스텐시티는 50 정도, 아랫부인과 시간은 100 정도로 놓고요. 뎁스는 2.5에서 3.0, 2.5로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환자 목을 이렇게 조금 팽팽하게 하라고, 환자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고, 손가락으로 주름을 잘 편 다음에 팁의 센터와 일치시켜서 2번 연속샷. 아프세요? 조금 따가워요? 조금만 참아요. 그리고 나서 2번 하고 나서 상태를 좀 보고요. 여기도 괜찮은 경우라고 하면 한 번 좀 더 시원합니다. 시술이 끝나고 30분 정도, 시술 시작 후 30분 정도 시술했는데, 먼저 시술했던 이마 부위는 벌써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마하고 눈가 부위는 부어 올랐던 게 많이 벌써 가라앉아 있지만, 다운타임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케어 시스와 같이 후처치, 즉 쿨링이랑 또 이온토를 통해서 그동안 발라줬던 햇비와 같은 성장인자 펩타이드들이 잘 흡수되도록 후처치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기계를 통해서 쿨링 또는 흡수를 도와주는, 그리고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뷰티온과 같은 팩을 이용해서 진정을 시켜주게 되면 대개 서너 시간 안에 모든 붉은 기운이나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게 되는 것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되고, 대개는 당일에 회복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대부분 환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뷰티온과 같이 진정이나 수분 공급을 잘 시켜줄 수 있는 팩을 붙이고, 나머지 커버가 안 되는 부위는 다른 팩을 이용하거나 케어시스를 더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